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집에 앉아 계실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구와 말을 나눴는지,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 게 언제였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다가 마음이 서늘해진 적 말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유와 여유로 느껴지던 고독이 어느 순간부터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삶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생활 리듬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오히려 이상적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이고, 겪고 나서야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지 뒤늦게 아쉬워지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혼자 사는 삶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의 경험과 현장에서 들은 현실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고통들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불편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고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들께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아직은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분들께는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혼자 살면 겪게 되는 고통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통은 몸이 아파도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유난히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해도 그날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마음이 놓일 텐데 집안은 조용하고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괜히 남에게 폐가 될까봐 아침까지 참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내내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혹시 이대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파도 혼자라는 사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예약을 잡아주고 같이 가주던 병원이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할 장소가 됩니다. 접수부터 진료 대기, 검사 결과 설명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감당해야 하다 보면 괜히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크고 작은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혼자라는 현실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은 아파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밥도 챙겨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픔을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차라리 혼자 참는 게 낫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조금만 쉬면 낫는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이 큰 병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 혼자라는 이유로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혼자 살던 어르신이 병을 키워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이상하다고 말해줬다면,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노후에 혼자 살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고통은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아픔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 고통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바닥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길어질수록 더 깊고 더 무거운 고통이 차례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아픔을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안쪽으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도 참고 넘기자는 생각이지만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이 습관은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서 위급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보호자 연락처를 적지 못해 한참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있지만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 결국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배려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에 혼자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몸 상태를 축소해서 말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고 사실은 괜찮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아픔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이 정도는 늘 있던 거라며 넘기고 불편함이 계속돼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병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일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면 사람은 공포부터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면서 잠의 질까지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면
몸은 더 약해지고 결국 낮에도 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병과 외로움과 불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를 계속 키워주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플 때 혼자라는 사실이었고, 그게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고통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고통은 누구에게 자랑처럼 말할 수도 없고, 쉽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더 깊게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순간 사람은 이미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노후에 혼자 살며 겪게 되는 첫 번째 고통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어 어느새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노후에 혼자 살며 겪게 되는 두 번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끊어지며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점입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전화도 종종 오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어 크게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의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점점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고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은 마음을 더 허하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는 약속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때는 자주 보던 친구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 빈자리는 점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 몇 번은 걱정해서 연락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남은 사람은 괜히 서운해도 티를 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말하면 속 좁아 보일 것 같고 나이 들어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을 접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접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귀찮게 느껴지고 다시 전화할 기운이 없어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휴대전화 목록에는 이름은 많지만 실제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원래는 사람이 모이던 날에 이 고통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데 밖에서는 가족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때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생일이 지나도 축하 한마디 듣지 못하고 하루가 조용히 끝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괜히 자신이 더 초라해진 것 같고 세상에서 한 발짝 더 밀려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가볍게 날씨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봤자 다시 상처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외로움 자체보다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허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정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웃는 얼굴을 잃고 표정이 굳어지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고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진짜 편안함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관계가 줄어들면 감정의 출구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 감정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쌓여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변해갑니다. 특히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길어질수록 관계를 다시 만드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미 형성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은 익숙한 고독 속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노후에 혼자 살며 겪게 되는 두 번째 고통입니다. 몸이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고 마음이 무너져도 기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고 더 현실적인 고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며 겪게 되는 세 번째 고통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의미 자체가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필요한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유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야 할 이유도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일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가족이라는 책임이 있었기에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하루는 길고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 여유가 좋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도 내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삶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이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무기력과 무관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밥을 챙겨 먹는 일조차 귀찮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약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이 유지의 단계로 내려오면 즐거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웃음이 없고 함께 계획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스스로에게 기대가 사라질 때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현재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취미도 손에서 놓게 되고 밖에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새로운 자극도 사라지고 생각은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혼자라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내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것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이 감각이 사라지면 삶은 유지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옅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작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생각은 우울로 이어지고 결국 삶에 대한 의지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고통은 앞선 두 가지 고통이 쌓인 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의미마저 사라지면 삶은 버티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준비와 선택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혼자 살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공감의 신호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될 가능성을 마음 한편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삶이 곧 불행이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 없는 혼자가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플 때 기댈 사람이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말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삶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의미마저 사라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건강이 남아있고 아직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역할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일이라도 좋고 정해진 약속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미를 붙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시기이지 멈추는 시기는 아닙니다. 혼자 살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밥을 챙겨 먹고 몸을 돌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살아내는 일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가 되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지금부터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이라서 더 어렵고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내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고립이 아닌 존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